우리가 RLC 직렬회로 이것이 2차 회로라 그래갖고 9장에서 고유응답하고 풀었습니다. 그렇죠? 타임 도메인에서 전류, 흐르는 루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댐핑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RLC 공진회로에서 S 영역에서의 회로를 구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 영역을 구하고 S 영역에서 들다 본 입력 어드미턴스를 구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루퍼 전류에 대한 IS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VSS는 이미 주어진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Y인을 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루퍼 전류 IS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분모가 제로로 만드는 것하고 앞에 나와 있는 2차 회로의 댐핑 종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구했냐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대 선도를 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보대 선도 이 세 개를 갖다가 매칭시켜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로 연관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구했냐면은 Y인을 구해서 Q 값에 따라서 분모를 제로로 만드는 거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Q가 0.5인 케이스, 그러니까 세타가 제로입니다. 폴이 이와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중건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Q가 0.5인 케이스고, 이게 45도 정도 되는, 세타가 45도 된다는 것은 이 각도가 45도 됐을 때의 폴점이 위치했을 때의 Q 값을 구해보면은 루트 2분의 1이 돼서 0.707 정도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Q가 커서 이게 허수 축상에 건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Q가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Q가 0.5보다 더 적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리얼 축상에 폴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Q가 만약에 0.5보다 적으면은 그러니까 극점이 서로 다른 두 실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Q가 제로로 수렴하면요. S1, S2 두 개의 건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건은 제로에 수렴하고 하나의 건은 무한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점을 향해서 가고 하나는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Q 값에 따라서 분모가 제로로 만드는 극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점에 하나 있고 무한대에 하나 있다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이따가 Q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얘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는 폴점은 감소를 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둘이가 가까워지다가 Q가 0.5가 되면 딱 만나게 돼요. 두 폴이 만나서 중건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Q가 더 커지면은 이제는 복소건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점이 이동을 하게 돼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Q가 루트 2분의 1 되는 순간에 보면은 폴점의 위치가 원점에서 이루는 각도가 45도 되는, 이 45도 되는 케이스가 보대선도에서 어떤 케이스 있어요? 오버슈트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크기인 케이스죠. 그렇죠? 이 45도가 상당히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45도 이상이 되면 오버슈트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Q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J오메가 축상의 폴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 도메인에서 폴점이 만들어지면 타임 도메인에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2차 I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이 회로에서 이미 9장에서 다 했습니다. 이 회로에서 IT에 대한 미분 방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구하여서 dt분의 d 대신에 라지 d를 대입을 해요. 그 미분 방정식에 dt분의 d에 대해서 미분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d의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건이 방정식의 두 건을 찾아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흑원이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건일 때는 오버댐핑, 중건일 때는 크리티컬 댐핑, 흑원일 때는 언더댐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D의 2차 방식의 두 건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S 영역에서의 폴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RLC 직렬회로에서 IT에 대한 미분 방식을 구해서 그 DT분의 D 대신 라지 T를 넣으면은 D에 대한 2차 방식이 되는데 그 D에 대한 2차 방식 건이나 RLC 직렬회로의 S 영역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것의 IS에 대해서 풀게 되면은 폴점이 나타나는데 그 폴점의 위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Q가 0.5보다 적다는 것은 타임 영역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Q가 0.5보다 적으면은 오버댐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버댐핑이 일어난다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왜 돼요? 크기에 대한 보대선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에 있는 얘에 대한 크기에 대한 보대선도라는 것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앞에 SC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어차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빼버리고 뒤에 있는 얘에 대한 보대선도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보대선도인데 어떤 거냐 하면은 Y인에서 SC를 나누는 값에 대한 보대선도입니다. Q분의 1에 S 나누기 오메가 D 플러스 S 나누기 오메가 제로에 닿아서 분의 1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보대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Q가 0.5보다 적다는 것은 폴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건으로 존재할 거니까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1 플러스 S파 S1 1 플러스 S 나누기 S2 분의 1이라는 꼴로 바뀝니다. 그래서 S1이라는 포인트에서 이게 S1보다는 오메가 1이 낫겠네. 오메가 1, 오메가 2라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 사이에서 두 번 꺾입니다. 보대선도를 그러면 오메가 1이 될 때까지 쭉 일정하게 오다가 오메가 1이라는 포인트에서 20dB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2가 되면 두 개의 폴점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마이너스 40dB per 디케이드로 감소를 해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폴점에서 두 번 꺾인다는 거죠. 자, 타임 영역에서는 오버댐핑이 되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두 번 꺾이는 보대선도의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댐핑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t에 따라서 it의 파형을 그려보면 어떤 초기치 i0에서 최종치 if로 이렇게 감소를 할 건데 감소하는 포양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처음에는 두 개의 시상수 여기에 있는 폴점에 두 개가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원점에 가까운 폴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1에 의해서 응답이 나중에 가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오메가 2보다는 오메가 1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향이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2차 회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전달 함수가 폴이 두 개가 존재하더라. 그런데 모양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전 주파수 영역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꺾이는 부분까지만 생각한다면 이 보대선도를 갖다가 이와 같이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 두 번 꺾이는 거 생각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관심 바뀌니까. 그러니까 한 번 꺾이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한다면 저 회로가 뭐로 바뀌느냐면 1차 회로로 바뀝니다. 왜? 폴이 한 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전달 특성이 폴이 하나 있는 폼을 만들어지고 1차 회로로 바뀌니까 타임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1차 회로가 되는 거니까 타임 콘스탄트가 시상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시상수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오메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폴이 두 개 있을 때
원점에 가까이 있는 폴이 전체 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다. 그래서 얘가 우선극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1이 전체 회로에 두 개의 폴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폴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메가1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서히 이제 Q가 증가를 해서 중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냐 하면은 Q가 증가하면은 요 두 개 있는 폴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니까 보대선도로 오게 되면은 이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메가2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짧은 영역에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Q가 0.5가 되는 순간 중간이 됩니다. 그렇죠? 중간이 되는 거니까 포인트가 중간쯤 와서 이렇게 중간까지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40dB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포인트가 되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메가 제로인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Q가 2분의 1인 케이스, 0.5인 케이스에는 보대선도가 이러한 것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타임 도메인에서는 Q가 0.5가 되면은 크리티컬 댐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S 영역에서의 폴점은 중건으로 존재하게 되고 보대 선도는 하나의 오메가 제로라는 포인트에서 갑자기 40dB로 떨어지고. 근데 실제 그림을 왜 됩니까? 실제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쭉 오다가 이렇게 떨어질 건데 여기서 떨어지는 약 크기가 6dB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폴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3dB, 3dB 떨어지는데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6dB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Q가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Q가 0.6 이런 식으로 쭉 가서 Q가 0.7 루트 2분의 1 될 때까지 보면은 점차적으로 요 6dB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Q가 루트 2분의 1이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보대선도를 걸 때 Q가 루트 2가 2분의 1이 되면 제타도 루트 2분의 1이 돼서 0.7 똑같아지는 거 켜 있어요. 그때가 왜 되느냐 하면은 3dB만큼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요. 이때가 Q가 루트 2분의 1인 케이스입니다. 그때가 폴점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45도를 이루는 요점에 폴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Q가 0.5보다 Q가 크고 루트 2분의 1보다 적을 때까지는 뭐냐 하면은 언더댐핑입니다. 그렇죠? 자, 언더댐핑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가 언더댐핑의 전류 파형을 그리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0.5에서 Q가 0.2가 되면요. IT가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E에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T에 A의 코사인의 오메가 DT 플러스 어떤 세타만한 각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코사인으로 변하는 주파수가 오메가 D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레이트가 시그마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시그마 제로는 굉장히 크고 오메가 D는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45도 이전에 있다는 것은 시그마 제로가 큰 영역이고 오메가 D가 작은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는 코사인 웨이브로 변하는 주파수는 굉장히 적으니까 천천히 변해.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는데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거는 순식간에 감소를 해버리죠.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뭐해? 그냥 떨어져 그냥 쭉. 왜? 익스포넨셜 빨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모양을 가만히 들다 보면은 크리티컬 댐핑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됩니다. 식으로 보면은 언더 댐핑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여가가 없어. 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는 굉장히 느려. 그렇지 굉장히 천천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떨어지는 앰플리튜드의 폭을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빨리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수식 자체는 언더댐핑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크리티컬 댐핑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 모양하고 요 크리티컬 댐핑 모양하고 보대선도에서 이게 언더댐핑이지만은 모양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즉 오버슈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버슈트가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Q가 0.2분의 1보다 커지면 얘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보대선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버슈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 올라가면요 시그마 값이 감소하고 오메가 T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빠르고 감소하는 것은 천천히 떨어져. 그럼 뭐 돼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떨어지는 거는 앰플리튜드가 떨어지는 파워만 천천히 떨어지고 왔다 갔다는 오실레이션 일어나는 것 주파수는 굉장히 빠르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최종값부터 이렇게 더 지나간 양을 갖다가 우리는 오버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 영역에서도 오버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치를 통과해서 넘어가는 값이 존재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버댐핑이나 크리티컬 댐핑은 뭡니까? 초기치에서 최종치까지 그냥 쑥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쑥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언더댐핑에 대해서 오버슈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최종치보다는 일단은 크로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예요. 에너지 관계로 보면은 L과 C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Q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 뭐 돼요?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은 이 폴들이 제 오메가 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그마 제로 값은 점점 감소하고 오메가 D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앰플리튜드가 감소하는 레이트가 점점 감소하는 거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져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Q가 무한대로 가면 뭐 돼요? Q가 무한대로 가면 오버슈트가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되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죠. 이 사이에 이 두 개, 제 오메가 축상의 폴점이 있으면 시그마 제로가 제로예요. 즉 앰플리튜드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웨이브로 왔다 갔다 그냥 하는 LC 공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LC 공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무한대로 간다는 게 뭡니까? LC 공진이 일어나면은 전달함수 yn in s의 분모가 제로로 가서 전체의 크기가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의 크기가 무한대로 된다는 것은 입력이 제로라 하더라도 출력은 나오는, 즉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자체 내에서 IT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L과 C에 갖고 있는 초기 전압값이 변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